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스미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금리에 대해 배웠었죠. 금리는 자산시장에 있어서 환경이고 타이밍입니다. 그럼 오늘은 지금 이 타이밍에 맞는 투자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금리,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에 대한 기본 개념이 필요합니다. 금리에 대한 기본 개념은 저번 시간에 알아봤으니 오늘은 나머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본 주제로 넘어갈게요. 우선 주식입니다. 주식 투자는 내 돈으로 회사의 일부를 사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성과를 배당의 형태로 나눠가지고 회사가 성장하면 주가 상승의 형태로 그 결실을 함께 누립니다. 즉 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성장과 동행하는 형태의 자산입니다. 주식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다른 자산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많은 편이며 이 때문에 심리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국가나 회사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한 차용증입니다. 금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산이죠.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금리 인상 전 기준금리 0.25%대 발행한 채권 A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 기준금리는 0.5%로 올랐죠. 오늘 발행한 채권 B는 A보다 높은 이자를 책정하여 채권이 발행되었을 거예요. 채권 A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죠?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발행된 채권인데 A 채권을 산 사람은 B 채권을 산 사람보다 낮은 이자율을 받을 테니까요. 이 기분이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A의 채권보다는 B의 채권이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겠죠. 즉 채권의 가치는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 떨어지고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불경기에 금리를 인하하는 탓에 채권 투자자들은 항상 불황을 외치는 비관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전통적 자산 개념에서는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등락이 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죠. 우리나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요소 때문에 투자 및 투기 상품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는 가격 변동폭이 작고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투자 자산군입니다. 하지만 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곳에서 부동산은 굉장히 훌륭한 투자처인 탓에 다음의 영상으로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현금입니다. 현금은 다들 아시죠? 하지만 꼭 알고 가셔야 하는 특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포함했습니다. X축을 시간, Y축을 가격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앞서 소개한 주식, 채권, 부동산은 모두 우상향하는 자산입니다. 즉 내가 자산을 매수하고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우리가 산 가격은 반드시 오고 버티면 이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금은 그 반대입니다. 시간이 흘러 인플레이션에 의해 자산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현금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우하향하는 자산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가장 쉽게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꿀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죠. 투자는 위험해서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사람 역시 이미 그 자체로 현금이라는 자산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선택을 한 것이죠. 적어도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팔아야 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유럽의 워렌 버핏,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입니다. 유튜버 돌디씨가 이것에 대해 영상을 찍어 유명해지기도 했었고 많은 분들이 금리에 따른 투자의 정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 금리를 예측할 수 있나요? 둘, 진짜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저렇게 자산을 갈아타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저는 금리를 얼마까지 오를 것 같다고 그 이상은 무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 스미스 개인의 판단이지 절대 누가 그것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피터 린치는 금리를 3번만 맞추면 그 사람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그림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저 사이클이 어디 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는데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저 그림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는 채 지도를 들고 길을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저렇게 금리의 흐름에 맞춰서 이때는 이 자산, 저때는 저 자산 이렇게 투자라고 서술했을까요? 원본 그림은 이겁니다. 보이시죠? 자산 가격의 하락과 상승 그리고 그에 동반되는 거래량으로 자산 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한 의도로 쓰여 있고 어디에도 금리의 저점과 고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한 코스톨라니 스스로도 부동산 투자는 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즉, 저 그림은 코스톨라니의 저서를 본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살을 붙여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금 여러분이 투자해야 할 곳은 이 두 곳입니다. 하나, 주식 인덱스 ETF. 둘, 자기 자신. 위에서 설명한 자산들 중 채권은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현 상황에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그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소액으로 진입해서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현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부동산과 주식이죠. 그런데 주식은 상승과 하락이 몇 개월, 길어야 1에서 2년의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반면 부동산은 한번 침체기에 들면 5에서 10년이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사이클이 긴 자산입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보거나 너무 긴 시간 동안 자금이 묶여질 수 있겠죠. 즉, 여러분은 인덱스 펀드에 적립식으로 자산을 파킹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실 멋진 투자를 위해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공부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재테크 스미스였습니다.